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99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의 글 중에서 China is ready for war해서 중국이 전쟁을 준비했다,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제를 보시면은 Crumbling Defense Industrial Base, 이 군사 준비,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America is not, 미국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10월 2일자 2024년 10월 2일이면 오늘이 10월 5일, 지금 제가 방송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한 3일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앞에 이제 제가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별 내용도 없으면서 왜 올리느냐. 물론 뭐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고 포린 어페어즈에서 말한 그 내용을 올린 것인데, 미국과 중국이 결국 갈랐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중국이 수천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는 거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분 댓글에 이렇게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눈앞에 그냥 확 실감 있게, 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실감을 했는데, 혹시나 그 글이 또 없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분이 혹시나 지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별 내용도 없는 영상을 올릴 필요가 있나요? 다 아는 내용인데, 현재도 중국은 미국에게 1년에 수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글에 앞으로 님께서 보시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님의 말씀대로 별 내용이 아니길, 별 내용도 없는 내용이 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저의 30년 미국 생활을 걸고 기도드립니다, 그런 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참 저도 한국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인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보여준 게 있었어. 기도하면은 늘 북한이나 이렇게 한반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계속 났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여차여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중에 포린 어페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어떤 미국의 분위기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에 이제 미중이 결국 갈랐으나 이 내용은 제가 뭐 흑자는 뭐 경제 뭐 누가 돈 벌고 무역 흑자를 내고 미국이 적자를 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정말 이제 갈라서서 전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마침 또 여기에 그 이제 한판 붙자 그런 것으로 China is ready for war, 중국이 지금 전쟁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미국도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세지 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여기 밑에 그 이력을 보시면은 CSIS라고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신 분이고, 일을 하신 분이고, 미국의 최고 그 탑의 전문가가 지금 중국이 전쟁 준비를 했으니까 미국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나 하면 전부 자기 이게 돈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뭐 제가 이게 딥스테이트인지 아니면 어떤 그 뭐 로스차일드 그룹인지 록펠러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석유의 이권 등등의 그런 문제를 놓고 큰 벌이는 구도가, 지금 이제 가장 알기 쉽게 보이는 구도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문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다른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석유 이권이나 경제 이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그 대만 문제, 중동 전쟁 이렇게 완전히 그냥 피바람이 지구 초원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도 거기에 이제 끌어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 문제를 왜 끄집어내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반도가 지금 가랭이가 한쪽 다리는 중국이 잡고 한쪽 다리는 미국이 잡고 대한민국이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땅을 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에 그것이 뭐 별 내용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지금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을 좀 직시를 하라고 제가 뭐 영어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포린 어페어에서 영어도 잘 이해를 제가 완전히 하지를 못하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외교학과를 나와서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미국이 뭐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이게 제 인생에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죽을 때 내가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또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3년 6개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이 또 그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 1260을 시작해서 하는데 하여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같이 그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의 그 앞길과 자손과 이게 전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좀 문제로서 좀 글로벌한 시각을 좀 갖고 그거를 좀 보셨으면은 다른 유튜브도 좀 이렇게 보시고 이게 대한민국에 제가 있으면서 저도 뭐 웹사이트를 9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해보려고 알려주려고 어떤 국제적인 흐름이나 그렇게 하지만 저도 뭐 먹고 사느라고 역부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면 좀 글로벌하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저야 뭐 이 프로젝트 1260하고 정말 별 내용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면은 이런 방송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뭐 해야 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돈 문제 가지고 제 사이트나 이렇게 유튜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지 마시고 저도 뭐 앞으로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조회수 올려가지고 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게 아니니까 돈으로만 금융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도 모르지만 한번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저도 자극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 반응도 보고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아주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주식에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그 플랫폼을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돈은 많이 없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고 들어가서 여러 군데 소위 말하는 하여튼 뭐 그런 딥스테이트인지 그런 그 투자를 한 주씩 이렇게 해보면서 흐름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재밌는 반응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댓글창을 닫지는 않겠지만 돈만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만으로는 해석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린 어페어즈의 미 외교협회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태지 존스의 여기 맨 마지막 문단의 글인데 맨 마지막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The United States must once again follow Roosevelt's advice.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을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 일본이 막 진주만 공격하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그 1년 전에 미국의 모든 공장을 가동해서 무기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기를 어디다가 사용할 건데? 지금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돕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데 한반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지를 이렇게 결국 이제 논리는 하나. 중국이 지금 저렇게 엄청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공장도 미국보다 앞서는 기술을 가지고 했으니까 미국도 지금 전 미국의 뭐 군산 복합체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데서 전체 예산, 국방 예산을 하고 국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일괄 체계,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체계, 시진핑 체계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전쟁 물자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 미국의 가장 최고 탑 수뇌부를 지낸 그런 정부 관료까지 지낸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최고 전문가가 하는 말을 한다는 거는 물론 포린 어페어즈가 뭐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어떤 그 세력들이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피바람이 지금 이렇게 닥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의 제 얕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이 한반도를 비껴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한반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냐.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천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좀 딱 정말 플리즈 정말 그거를 좀 알고 앞으로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양쪽의 바이파티즌 컨센서스가 이게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컨테인 차이나 했는데 중국을 더 이렇게 봉쇄를 컨테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학자나 정책 결정자, 팔리시 메이커즈들이 바라는 것은 이게 베이징이 국방을 소비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콘스트레인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억제를 해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중국이 국방력에 돈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이 지금 빠르게 이 군산 무기 시스템을, 웨폰 시스템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중국이 이것을 해 나가느냐 하면은 미국보다 230배, 지금 230배나 많은 그러한 그 무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큰 그 라지 워십이라 했는데 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배, 또 에어크래프트, 파이터 에어크래프트인가 전투기는 이제 400대, 큰 전함은 20배가 아니고 20대, 큰 전함은 20대, 그리고 전투기는 파이터 에어크래프트는 400대. 그래서 새로운 또 스텔스 폭탄까지 이렇게 개발한 그런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이 무기 시스템에 엄청난 속도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이제 존 아킬리노 이 장군이 전에 인도 태평양의 사령관이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가장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빠른 그러한 속도로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의 대통령의 말을 또 인용하는데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스널 오브 디모크러시, 아스널 하면은 무기고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무기고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민주주의를 주창을 했지만 이것을 무기고로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셋 존스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그 뉴 아스널 오브 디마크러시다. 새로운 민주주의 무기고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 지금 생산에 완전 매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엄청난 그 회사나 군산복합체 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또 거기에서 이득 그 돈이 또 재정적인 엄청나게 퍼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세계적인 군사력을 강화를 하니까 하드웨어도 강화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강화를 하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명령 체계 같은 그런 걸 하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좀 더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새로운 뉴 아스널 오브 디마크러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 소유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은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은 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민간 시스템으로 주로 많이 돌아가고, 어떤 것도 보면 이제 에이전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변호사 제도든지 뭐 하여튼 제가 하는 스쿨버스도 에이전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뭐 거의 모든 제도가 그렇는데, 이것은 무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직접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미국이 이거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가서 이거 무기 생산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10개의 가장 라지스트 컴퍼니 중에서 4개가 중국 거다. 가장 큰 탑 10에 이 컴퍼니는 바로 국방과 관계된 거, 무기 생산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된 회사들을 말하는, 일반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그러니까 무기 생산 관련 회사가 있다면 그 중에 탑 10 중에서 4개는 중국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개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게 에비에이션 항공 분야하고 쉽빌딩이니까 조선 분야.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도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이거 항공모함을 가서 이제 그게 바로 쉽빌딩하고 이제 항공모함을 만드는 조선과 관련된 것인가. 그하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제압을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2개가 가장 큰 그 업체가 누구냐,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다. 언제부터? 프라임 데케이드고 10년 전부터.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한 2014년, 2010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지나면서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좀 웃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하여튼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이제 라이벌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시온, RTX라고 레이시온이나 보잉이나 노스럽 그룹맨,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미국의 회사들과 이렇게 경쟁 라이벌이 된 상태다. 그 중에는 물론 앞선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게 여기 앞부분이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1위부터 10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파란 그 밑줄을 그어놓은 것이 차이나 해서 여기에 10위 중에서 1, 2, 3, 4, 5 5개가 전부 중국 회사들로 이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위 위에 이제 보면은 뭐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로부터 해가지고 2위도 중국에
차이나 스테이트 쉽빌딩, 요게 이제 앞에 말한 에이비에이션 이제 비행기 제작업체, 그리고 이게 조선 그 항공모함 관련 군함 제조업체, 이런 업체가 전 세계에 탑하고 그 다음 2등이 바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 3인데 보잉은 지금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이 미국이 이게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4위도 중국 업체로 차이나 노스 인더스트리스 그룹 해가지고 이 4위도 이제 중국이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요 앞에 부분에 빨간 부분이 바로 이제 디펜스 레버뉴에서 국방 예산이 들어가는 쪽인데, 요 중국이 이게 하는 거를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 한 200억 달러가 요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앞에 많이 나가는 것은 보면은 한 500억 달러가 되는데, 이 5개를 다 합치면은 여기 이제 뭐 200억 달러, 여기도 뭐 이제 계산하기 쉽도록 두 개 다 200억 달러는 2사 800억에서 800억 달러. 여기가 만약에 한 500억 달러라 그러면은 800억 달러, 500억 달러 합치면은 중국의 전체 군사 예산은 한 1,300억 달러인데, 근데 미국은 여기 이제 하나, 둘, 세 개,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요 세 개가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그 국방 예산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하나, 둘, 세 개를 합치면은 여기 락히드 마틴이 엄청나게 한 뭐 700억 달러, 요거 하나마도 700억 달러가 돼가지고 전체 예산으로는 중국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계속 투자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하는 국방 예산은 미국을 훨씬 앞질러 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도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뭐 연구 분야나 그런 데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라든지 이제 사이버 분야라든지 인텔리전스나 AI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이 좀 이머징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컴퓨터와 인터넷 최신 그러한 기술들에 관련한 것인데, 이것을 PLA, 인민해방군을 이제 PLA라고 하는데 People's of Liberation of Army, 이 인민해방군이 전부 이런데 엄청난 최신 그러한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에도 보셨지만 이 해군 분야 PLA 네이비라고, 인민해방군의 해군은 해군과 이 조선 비행기 만드는 업체하고 전 세계에서 탑 1, 2위가 중국 업체라 그랬는데, 그것을 PLA 네이비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냐면, 중국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동부 연안 쪽에 중국의 인구가 많이 있고 베이징, 상하이 뭐 그런 것도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창싱 아일랜드라고 여기 이제 동부 쪽에 쭉 있는 것을 있는 해군,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의 해군을 합친 거하고 미국 전체 해군하고 이것이 더 크다. 중국의 동부 쪽에 있는 그런 해군의 그런 걸 합치면은 이거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과장을 해서 한 건지, 근데 뭐 이게 포린 어페어즈의 글들은 계속 남아있고, 뭐 제가 서치를 해보면은 거의 100년 전에 쓴 글들도 여기에 이제 포린 어페어즈가 미국의 외교를 그동안에 계속 이끌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함부로 뭐 거짓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코르벳 컨스트럭션에서 코르벳이라는 게 이제 스몰 작은 전함들을 말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건설을 해가지고 8 디스트로이어즈를 8개나 뭐 만든 모양인데,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즈, 이게 항공모함을 말하는데, 이 항공모함의 산둥호하고 푸진을 얘기하면서, 이 푸진은 거기다가 70개의 에어크래프트를, 전투기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의 에어크래프트 보면 이렇게 좀 굽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지만 착륙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새로 뭐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항공모함이 나왔는지 뭐 그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기술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진전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은 미국 해군의 기술을 몇 개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물론 이제 앞선 거는 아직 항공모함에서 그 핵발전으로 인한 잠수함,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마린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이게 미국이 이제 중국의 그 전함보다 실을 수 있는 미사일 개수가 더 더블로 이제 실을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프로텍티드 워해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경우에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런 미국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이나 그것이 다 소진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미국이 우세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 전역으로 군수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랑하는 그 비행기 중에 F-22가 있고 F-35, F-35는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는데, 이 F-22나 F-35를 중국이 지금 캐칭업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항공산업 분야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지, 86 레보레토리즈, 86개의 그 실험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리서치 센터, 연구센터도 있고, 그리고 해외 100개의 해외의 자산을 지금 가지고 이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다. 뭐 기술을 뺏어 연구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그 숫자적으로 이게 이제 전투기 뭐 관련한 4세대, 5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2017년에는 공장이 한 8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23년 지난해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2,000개의 4세대, 5세대 전투기 생산 관련 이제 공장들이 늘어났다고, 엄청나게 8321이니까 3배가 6년 만에 3배를 늘었다는 것은 이것이 2년마다 더블로 이렇게 한 배씩 늘어 800에서 1600으로 2000 이상으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이제 뭐 2,000개 이상의 4, 5세대 전투기 생산 기지가 있죠. 미국은 지금 몇 개냐면은 4, 5세대가 3,350개니까 아직 그래도 따라잡으려면은 조금 좀 1,350개 정도 이상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따라잡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게 중국한테 밀린다.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제가 다른 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망했다. 완전히 폭망이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다. 뭐 부동산도 망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것처럼 이제 무기 관련해서 엄청난 생산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딱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헷갈려가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국가의 문제, 중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를 컨트롤하는 어떤 큰 세력이 있구나. 그 세력이 두 개가 막 지금 부딪혀 가지고 이 세상을 놓고 누가 그것을 먹을 것이냐, 누가 그것을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그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조금 의문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국가라는 그 시스템이 마치 이제 미국의 뭐 민주주의, 뭐 중국의 뭐 공산주의 있어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이전에 뭐 그림자 정부도 있었고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한 2번 읽어봤는데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뭐 로스차일드인지 록펠러인지 아니면 딥스테이트인지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뭔가 있기는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엄청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옵션은 대한민국의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외에는 우리가 뭐 경제력으로 금융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무기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린 어피얼즈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제 나름대로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나름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가지고 여기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안 되겠다. 이게 다들 이렇게 막 그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먹고 사느라고 다 바쁘니까 그래도 누구라도 나서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그래도 누군가 위로해주고 있으면 됐지. 옆에서 그냥 아무 쓰잘데 별 내용도 없으면서 왜 하냐는 그런 김 빠지는 소리는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되겠냐.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세계를 바꾸게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줘야지. 내가 생각을 깜빡 잘못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살벌한 지금 좌우가 낭떠러진데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그 상황임을 알고 있어야지. 그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 시스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뉴클리어 워헤드니까 핵탄두를 2019년에는 중국이 2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는 1000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과 관련 미사일과 관련된 뭐 이렇게 카퍼레이션 기구를 이렇게 만든 모양인데 차이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하고 차이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이언스 앤 인더스트리 하나는 테크놀로지하고 인더스트리가 다른데 이 기술과 산업 이 회사를 통해서 또 엄청난 핵 관련 그러한 무기를 생산해낼 예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사일 중에서 둥펑 17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뭐 군사 기지라든지 그런 전함들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둥펑 DF-17을 갖고 있다. 극초음속으로 이제 날아가서 때리는 탄도 미사일 같은 ICBM의 볼리스틱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같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중국이 67개의 위성을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아마 군사위성 그런 거하고 관련된 내비게이션 문제라든지 또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또 미사일 경고, 미사일이 날아올 때 뭐 그런 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또 추적할 수 있는 서베일런스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을 야오강 41이라는 인공위성을 했는데 이 인공위성은 성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위에서 이제 보면은 자동차 사이즈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지구 표면에 있는 그런 성능의 야오강 41을 이렇게 새롭게 지금 발사를 했다. 론치됐으니까 이미 발사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야오강 41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까지 감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미국의 해군이 지금 힘들게 됐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논조를 읽어보면은 중국의 중국 무기의 위대함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방 관련 단체를 하나로 인테그레이터 통합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PLA 아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라운드 폴스니까 육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탱크나 아틀레리 대포 그런 것이 미국 육군보다도 더 규모가 더 크다. 그런 것을 인구가 물론 13억이 되니까 그 중에서 PLA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가히 우리가 짐작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10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임시 공휴일로 전해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육해 공군들이 그리고 이제 현무 5 미사일도 공개를 하고 그게 이제 톤수가 조금 작아질 때는 모든 중국의 전 지역을 이렇게 커버할 정도니까 그걸 보고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이제 시진핑이 막 완전히 막 깜짝 놀랐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은 이렇게 인민해방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이제 10월 달에 1948년에 인민해방군이 이제 창설한 지가 76년 정도가 이렇게 지난 상태인데 가장 많은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행진하는 걸 보니까 한 50명, 60명만 딱 써가지고 음악과 함께 그냥 탁 행진하는 거 절도 있게 그것만 딱 보여주는데 마치 그걸 보다가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행진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마무시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라지스트 그라운드 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에 뭐 거의 대부분 접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렇지만 다음에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가 되든 또 누가 되든 미국이 좀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 이제 이거를 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맨날 좌파나 우파나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아있어요.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가랭이가 찢어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서로 간에 그 사실을 직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걸 메리트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밖에서 미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나 그거를 알게 되면 위에 정치가들은 그걸 딱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를 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이 어디에 위협이 되냐. 미국과 동맹, Allies and Partners,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일본, 필리핀, 사우스 코리아, 대만 이런 데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 존스 이분이 아래쪽에 이제 빨간 박스에 보시면은 미 공군 사령관의 프랭크 캔들 3라고 있는데 이분이 블런틀리 노티드 블런틀리 하면 이제 구글 번역 단어를 찾아보니까 퉁명스럽게라고 나오는데 블런틀리하게 퉁명스럽게 언급을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specifically 특별하게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군 사령관의 말을 이제 프랭크 캔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도 전
공장을 돌려가지고 무기를 생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놀이가 이 트럼프보다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분의 뭐 주장대로, 셋 존스 주장대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 포린 어페어즈를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기울기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미국 외교를 쭉 이렇게 일극 체제 가운데서 미국 외교를 쭉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는 것이 전체 미국 수뇌부나 또는 어떤 세력들의 그런 생각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존스 이분은 이렇게 이제 명확한 클리어 어세스먼트 하면 평가를 말하는 것인데, 분명한 평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자체 어떤 국방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모빌라이즈드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참 당황스럽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 생산 빨리 하자, 뭐 군산복합체 그러한 기업체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전 국방 관련 것을 이제 통합을 해서 하자,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 존스가 언급하는 또 다른 것은 미국의 국방 산업 베이스는 평화 시에는 이렇게 좋지만 전쟁 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막 155mm 포탄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아래 필라델피아 쪽에 보면 이제 필리 조선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해군 뭐 배가 이렇게 고장 나고 와서 고치고 하는 그런 일 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하나오션에서 한국에 이제 조선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여기는 그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미국의 용접공이라든지 그런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조선소를 운영할 그런 상황도 지금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데 박차를 가하자. 애들 교육도 막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 대학까지 그런 것도 기술에 관련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말한 그 내용, 이러한 국방 프로그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더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1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두세 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계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경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자료들, 뭐 배터리 스플라이 체인 같으면 이제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앞서 있는 게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 이런 주요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의 원자재 로 머티리얼을 이제 중국에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머티리얼이 나는 데가 이제 아프리카 같으면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나는 원자재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을 때에 중국을 지지하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러시아도 물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원자재 로 머티리얼이 끊이지 않고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문제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문제, 중동의 문제, 이러한 것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한반도와 지금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국제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자. 돈도 물론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대포밥으로 가라는 숫자가 50만, 공식적인 집계로 5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죽은 사람. 그게 그런 거를 들으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 안 되냐고. 그럼 같이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자기한테 좋은 정보, 좋은 마음에 맞는 말 듣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 존스 이분께서 지적하는 것 중에 이제 맨 마지막 그 챌린지가 워크포스다. 이거는 인력을 얘기하는데 워크포스, 이 인력난이 이런 뭐 배나 항공모함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게 될 때 이런 뭐 콘스텔레이션 클래스급을 미사일 그 프리게이트 이런 거 만들 때 적어도 1년이 늦게 된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이런 버지니아 클래스급 퍼스트 어택 서브머린 만들 때는 적어도 2년이 이제 스케줄이 늦게 된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용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 이런 뭐 뉴 가이디드 미슬 디스트로이어스 이런 것도 하면은 이게 3년이 늦게 된다는 인력이 일할 사람이 없다, 미국에서. 미국은 이제 옛날 중국이 막 물건 제조업 엄청나게 만들어낼 때 그거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쓰는 거는 70% 이상이 다 소비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소비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제조업을 하는 데는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그게 평상이 돼가지고 일하기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두드리면 돈 나오는데 왜 일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 이 일에 대한 워크폴스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무기고 해가지고 미국 전체가 무기 만드는 공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뭐 엄청나게 앞서가냐 하면은 꼭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이게 보면 이제 베이징에서 3명의 고위층 국방 관련한 그 아피셔들을 이제 해고하는 그런 부패 혐의로 부패가 이제 깊이 중국에 이렇게 침전돼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1979년도 베트남 시노 비에트남이즈 워 이후에는 진짜 이제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근데 미국은 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실전을 해보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늦기 전에 빨리 준비하자. 뭐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국방 관련한 단체들을 막 여러 개 언급하면서 루즈벨트 시대 때, 해리 트루만 시대 때에, 로널드 레이건 시대 때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인테그레이터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여러 이제 단체들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로 만들면은 신속하게 공산주의 시스템 비슷하게 위에서 그냥 딱 그렇게 이끌어 나가면은 빨리 하는 그게 지금 필요하다, 급하다 그런 식의 얘기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펜타곤이 파이낸셜 관련한 독려를 해서 국방 회사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조선소 십빌딩 섹터 뭐 다 아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저도 하면서 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별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이게 이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살뜰리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얘기로 와닿아야 되는데 꼭 돈 관련만 돈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도 미국 자본주의에 아주 쩔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요 마지막 내용에서 이제 미국이 United States must once again follow Roosevelt's advice. 루즈벨트의 지금 그러한 조언을 들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루즈벨트가 그 의열 비포 1년 전에 일본이 그때 진주만 공격할 때 1941년도죠. 그때에 1년 전에
루즈벨트 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미국이 전체가 가동이 된 그런 사례가 지금 대중국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지극히 뭐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 이 별 내용이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동에 지금 네탄야후가 하마스를 공격하다가 레바논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또 이란이 180발 미사일 날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11월 달에 한 달쯤 있다가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그래서 대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한 50만 대포밥으로 갈아 넣었으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한 딱 10분의 1만 11조 해가지고 10분의 1만 해서 한 5만 명 갈아 넣고 그러면은 다 끝난다. 별 내용이 없이 그렇게 듣게 된다면 이게 참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지를, 그게 별 내용이 아니고 그게 엄청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저야 한국에서 32개월 동안 이 훈련소에서 또 동해안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짭도 한 20가지 가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어떤 때는 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미국은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나마 이제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번에 이제 저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카말라 해리스 되면은 25,000불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한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이 보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 되면은 진짜 전쟁 날 수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나마 뭐 트럼프를 좋아하든 않든 대한민국이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또 위험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은 우크라이나처럼 50만 명 갈아놓고 또 대한민국의 그 청년들이 20, 30대가 거기 수천 명이 해도 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그 우크라이나 보면서 그 남의 옆집에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를 나는 모른 척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별 내용이 아니기를, 이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프로젝트 1260, 오늘 1199일째의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